전원책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어떻게 예상하셨는지요? 예, 구속영장을 신청한 게 예. 이 특검의 수사 막바지에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 보도가 나오기로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예. 제가 한 세 가지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예, 우선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하지 않았다면 특검이 입증이 미진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예, 그 특검이 이제 삼성 특검이라 불릴 정도로 대통령 뇌물죄 총력 집중하면서 이 우병우 사건에 이 입증이 미진했다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좀 납득을 못할 거예요. 또 한편 반대 측면에서 보면 예. 우병우 수석이 자기 방어를 잘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요, 심지어 같이 있었던 직원들이 진술서까지 이제 제출하면서 자기 방어를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 내용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다 미룬 거예요. 예, 보면 참 답답한 것이 정호성이라든가 김기춘 실장까지도 그리고 예. 우병우 민정수석까지도 한때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최고 실세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전부 다 대통령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은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 제가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 근데 최순실이라든가 차은택 이렇게 구속된 사람이 있고, 고영태처럼 게이트 입구에서부터 핵심 인물이 입건조차 되지 않는 예외적 인물이 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이른바 가장 논란을 많이 일으켰던 김기춘, 우병우,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이런 분들 중에서 우병우 씨만 지금 구속이 안 되고 있어요. 예. 또 한편 다른 측면으로 보면 정유라는 그런 학생에게 학점을 줬다고 해서 부당하게 학점을 줬다고 해서 유철균 교수 같은 사람을 구속을 시키지 않으면서 예. 그동안에 이렇게 수많은 논란이 한가운데 있었던 우병우는 빠져나갔다. 이렇게 하면 아마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이 수사의 형평성과 관련된 법 감정이 좋지 않을 것이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예컨대 이건 우리 국민들 시각으로 보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 좀 입증이 미진했다 혹은 아니면 우병우가 자기 방을 잘했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제가 드리는 얘기고요. 예. 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병우 수석에게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롯데그룹에서 돈이 70억이 최순실의 쪽으로 건너갔다가 그것이 다시 반환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롯데그룹 수사가 생각대로 가지 않고 롯데그룹 수사가 엄중해지면서 거기에 우병우 씨가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검찰 수사 상황을 보면서 그 돈을 되돌려 준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이제 의심을 불러일으켰는데 그런 부분은 특검이 전면 수사를 했다는 어떤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자기 방어를 잘했다는 것보다는 특검의 입증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특검이 수사력을 뇌물죄 같은 데 집중하면서 그 말씀은 이제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특검이 상당히 전력의 상당 부분을 삼성 수사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우수석에 대한 수사가 좀 미진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번 특검이 삼성 특검이라 불릴 정도로 예. 이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핵심 범죄인 이 뇌물죄 수사에 집중을 해왔고 예. 거기에 명분을 걸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떻든 이번에 우병우 씨가 마지막 특검의 이제 구속영장 청구인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좋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제 특검이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텐데 예. 이 특검으로서는 좀 답답한 부분이 될 겁니다. 예, 뭐 여러 가지 평가 요소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말씀이시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특검 연장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이
특검 연장과 관련해서도 이번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에 영향을 좀 줄 것이다. 이런 판단도 하고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전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게 그런 걸 떠나서 우선 이 특검이 이번 특검의 위치를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예. 이번 특검은 상설 특검법에 의한 특검이 아니고요. 새 특검법에 의한 특검이거든요. 예. 이 특검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특검을 위해서. 그리고 특검 추천도 이례적으로 야당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예. 예, 어떤 명분인가 하면 탄핵소추안에 있는 탄핵 사유에 관한 수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탄핵 심리는 거의 다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탄핵 심리가 이미 다 끝난 상황에서 사실상 이제 끝나가는 상황에서 특검을 더 연장한다기보다는 예. 오히려 이제 남은 부분은 미진한 부분은 다시 검찰로 돌아가서 수사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분란의 소지가 많은 상황에서는 예. 내가 보기에는 더 옳은 방향 아닌가 싶고 사실상 지금 또 특검 연장 무산이 됐습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나 정세균 의장이 여야 예. 합의가 없으면 상정을 하지 않겠다. 사실은 이제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정세균 의장이 유일하게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 키를 쥐고 있는 분들인데 이 두 분이 고사하면은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예, 정세균 의장이 또 직권 상정할 방법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설령 또 직권 상정에 대해서 그것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황교안 권한 대행으로서는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을 테니까. 예. 그렇게 돼서 재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는 현재의 특검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예. 새로운 특검을 또 만들어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결론적으로 좀 원론적으로 파고든다면 전 변호사님 말씀은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탄핵소추와 관련된 특검이었는데 탄핵이 다 마무리된 측면에서 특검 연장하는 것도 원론적으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만. 예, 사실은 선우가 바뀐 거예요. 선우가 바뀌었다. 수사가 끝나고 나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야 될 텐데 예. 탄핵소추안이 12월 9일 날 통과가 되고 실제 특검 수사는 12월 20일 중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선우가 바뀐 건 맞는데 어쨌든 이 탄핵 심리에 직접적으로 이 증거로 제출은 되지 않더라도 예. 그게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을 정도로 뇌물죄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블랙리스트는 탄핵소추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예. 어떤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수사는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예. 그런 점에 있어서 특검이 성과를 거뒀다면 거뒀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예. 헌재 얘기를 하셨으니까 탄핵심판 관련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심리는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제 남아있는 것은 대통령 출석 여부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오늘까지 답을 줘야 하는 거죠. 예. 예. 오늘까지 대통령 출석 의지를 밝혀라 이렇게 이제 헌재가 요구를 했는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점은 헌재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헌재가 3월 13일을 시한으로 정한 뒤에 결정을 서두르는 것은 아주 좋지 못한 선리를 남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탄핵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도 다르고 예. 또 이 선출 권력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징계 절차도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광장의 눈치를 본다라든가 근데 국민 대다수가 설령 탄핵에 찬성한다 하더라도 탄핵 심리를 하는 헌법재판관은 정말 외롭게 기록만 보고 이 심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예단을 보일수도 안 되는데 이 탄핵 재판관 특히 앞에 임기를 다 마치고 떠난 박한철 소장부터 일단 예단을 보였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한을 이야기했던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군요. 시한을 얘기한 것 자체가 예단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 대행도 역시 그런 예단을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탄핵 재판이 어떤 결과를 내든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이 재판에 관한 평석을 우리가 할 때 어떻게 볼 것이 하는데 또 나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예. 우선 판사 퇴임 전에 재판을 마치겠다는
이런 얘기는 예. 지금까지 나는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예. 예를 들어서 이정미 대행까지도 임기가 끝난 상황에서 탄핵 심리가 계속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7인 체제가 되는 것인데 예. 이제 원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애초부터 그렇다면은 헌법소장이 물러날 때부터 9인 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게 우리 헌법 정신이에요. 예. 헌법 정신은 헌법재판소 심리는 9인 체제로 하도록 되어 있고 예. 그리고 가령 이정미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니까 예.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가 어떻게 임명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있다 하더라도 예.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 추천 케이스거든요. 예. 그렇다면 대법원장은 1월 말 정도에는 이미 후임자 인선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예. 그래서 국회에서 인준청문회를 하고 그리고 임명이 되면 8인 체제는 그대로 언제든 유지가 되죠. 문제는 이정미 재판관이 있을 때 굳이 이 재판을 반드시 끝내야만 한다는 어떤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재판에 임한다면 예. 그 역시 나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이제 원론적으로는 예. 9인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옳았다라는 말씀, 이제 이 부분에 공감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헌법 정신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못했고 또 그럴 예.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3월 13일을 넘기면 7인 체제가 될 텐데 이 7인 체제 하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이것이 어떤 설득력을 갖출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 변호사님? 그 역시 8인 체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만에 하나라도 8인 체제에서 기각 판결이 나왔을 때 당장 이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거든요. 예. 또 7인 체제에서 만약 기각 판결이 나오면 그게 승복할 국민들은 굉장히 적을 겁니다. 예. 예,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 헌법재판소 9인 체제는 사실은 유지를 하는 것이 나 옳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는 이제 대통령 측의 지연 진술이 7인 체제를 노리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거든요. 예. 그 아마 이 대통령 측의 마지막 지연 진술은 대리인단 재론 사퇴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그 가능성은 살아있다. 예, 오늘 내일 경에 만약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예. 이 대통령의 그 출석을 얘기하면서 좀 최종 변론 기일을 3월초로 연기를 해달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 그런 것을 이제 빌미로 해서 대리인단 재론 사태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예. 만에 하나라도 대리인단이 재론 사태를 했을 경우에는요. 특히 최후 변론전에 재론 사태가 이루어진다면 예. 헌법재판소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가 부담을 좀 되고요. 안을 수밖에 없다. 예. 예, 물론 대리인 출석 없이 변론 종결이 가능하다고는 보지만은 예. 굳이 그렇게 해서 역사적 이의를 퇴색시킬 수는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쉽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예상을 해본다면은 지금 변호인단의 전원 사퇴 이 부분도 이제 하나의 가능성을 예. 놓고 얘기했습니다만 현실적인 부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이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 이제 소명기를 갖고 싶어 할 텐데 예. 문제는 헌법재판소장 그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이 만약에 출석을 했을 경우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소추위원들이 이제 신문하는 부분. 국회적 대리인들, 소추위원들의 신문을 막을 수는 없다. 예.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대통령 한편으로 국가운수지 않습니까? 예. 국가운수가 헌법재판소의 심판정 안에서 이 일종의 피고 위치에 놓여서 신문을 받는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는 또 논란을 일으킬 수가 있고 예. 또 그렇게까지 수모를 당하면서 과연 최후 진술을 위해서 헌법재판소 출석을 강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나는 거의 출석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출석을 불출석 쪽에 조금 비중을 두고 계시고 짧게 한 말씀으로 좀 말씀하시죠. 예,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요구를 하겠죠. 예. 출석은 하되 신문은 받지 않는다. 그건 지금 받아들일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 짧게 한 말씀으로 좀 듣겠습니다. 전 변호사님. 예, 이것도 예상이 되겠습니다만 한 30초 내에 답변이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떤 식의 결론이 나든 기각이든 인용이든 조각난 민심을 수습할 수 없다. 때문에 질서 있는 퇴진, 정치적 합의 다시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논란, 그 주장이 이제 범여권 쪽에서 다른 정당 일부하고 자유한국당 일부에서 나오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이 사임을 한다 하더라도 야당이 지금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고맙습니다.